이 직원은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김태규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예. 직무대행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비를 절약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고 급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한 달 뒤에 단통법 전면 폐지가 아니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즉 내용은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경우에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입법 과정이고 시행령도 상위법인 단통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아실 겁니다. 통상 시행령 개정도 40일이 걸리는 입법 예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주말 포함 단 5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이런 졸속 처리로 인해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의 불법적인 의결을 통해서 총선에 유리할 목적으로 포퓰리즘 정책, 통신비 인하를 잘못 강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모법인 단통법에 맞지 않습니다. 단통법 시행령에 따른 전환지원금은 모법 단통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이런 점을 알고도 시행령을 졸속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정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절차를 어긴 것도 문제지만 이 정책은 결과론적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도입 이후에 정부가 예측한 전환지원금 50만 원과 달리 현실은 이 통사의 전환지원금으로 3만 원, 최대 13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총선에 유리할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회는 그 당시 이상임 부위원장이 3월 21일 통신 판매점을 현장 방문하고 3월 22일 그 당시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민심 달래기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신비 인하를 하려면 단말기 가격이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제휴사에 대한 그 어떠한 협조 요청은 방통위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에게 이익이었냐 보면 그 결과도 참혹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정책으로 단통법 관련된 시행령 개정으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 결과입니다. 번호 이동 건수는 시행령 실시 이후에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56만 명에서 50만 명. 또한 오른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알뜰폰 시장을 좀 더 지원해서 우리 통신비 절감을 시장 경제에 맞춰 감축해야 되는데 그 알뜰폰 번호 이동 순 증가량 또한 4월 달에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통위가 추진했던 시행령의 불법적인 졸속 처리뿐만 아니라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결국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에게도 이동통신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 정책으로 결정났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와 국민을 속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 방통위 직무대행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책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단통법은 뭐 시장의 자유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언하고 왜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 행정기구의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율 배반적 행동을 하는 겁니까? 시행령 개정도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법제처하고 사전 협의도 거치고 법제처장하고 협의도 완료한 것이라서 행정절차법상으로는 기본 요건을 다 충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환지원금 문제는 이 실패 정책 사례를 가지고 우리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우리 서민경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더욱 개발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율 규제의 뒤에 숨어서 알뜰폰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될 책임무가 있는 우리 방통위가 서민 경제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려, 좀 더 많은 책무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 도매 대가라든지 전파 사용료의 인하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과기정통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방통위는 이 관련돼서 과기정통부와 논의할 준비 또는 계획 있으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폰이 저렇게 그 번호 이동 증가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촉진책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통위 직무대행께 요청드리는데 예. 반복적으로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와 발언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안과를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고요. XX 숫자로 18 다 죽이네 죽여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소신을 보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계세요. 그 노정면 위원님 예. 숫자로 18. 18. 네. 18. 다 죽이네 죽여.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권태선 이사장님. 네. 지금 그 직원은 이름이 뭐죠? 김재성 부장입니다. 네. 부장인가요? 예. 예. 일단 확인 잠깐만요. 김재성 부장은 여의도 성묘병원에 잘 도착해서 의료적 처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김태규 증인 말씀해 보시죠. 18 다 죽이네 죽여. 제가 해보세요.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스톱. 물론 중지하세요. 그 표현은 중지하세요. 아니 말씀을 아니 드려야죠. 잠깐만 중지하세요. 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18이라는 말은 안 하셨다는데 저 넣어드리세요. 저는 그 뒤에 표현은 한 것은 맞습니다. 한 것은 맞지만 그 앞부분은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누군가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서 제가 회의 중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바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회 중이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지금 이럴 때는 보통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도무지 그래서 지금 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제가 방금 할수 드린 있어요? 말씀 취지입니다. 마이크 대고 욕해 보시라고요. 제가 욕한 적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들었다고요. 제가 뒤에 한 말씀 그러니까 뭐 거꾸라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이용해서 말 기억이 안 나는. 오히려 그게 모욕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게 오히려 더 공격적인 표현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파우치 사장이 되다 보니 저렇게 해서 눈에 들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 다 허용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왜 해요? 이렇게 다 죽여요?
뭘 죽였습니까? 뭘 죽였냐고요? 아니 두둔할 걸 두둔해야지. 그냥 이런 건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냥. 잘못한 거 욕을 했잖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여야 포함해서 한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굴 죽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서 간단하게 할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한 거예요. 들었어요. 별걸 다 옹호하네요, 진짜. 아니라니까. 두둔할 걸 두둔하세요. 들었다고. 가수가 있었어요. 가수가.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안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가 직무대행이 이야기 지나칩니다. 별걸 다 옹호합니다. 별걸 다 옹호해. 노동현 의원이 들었잖아요. 욕을 했는데 비하를 하냐 관상이. 그러니까 사과시켜야 됩니다. 노동현 의원이 들었잖아요. 근데도 좀 사과 좀 시켜주세요. 사람이 아파서 어머니였는데 노동현 의원이 이제 들었잖아요. 했습니다. 노동현 의원이 거짓말을 우리가 아니 제안하지 마세요. 노동현 의원이 거짓말한 겁니까 그러면? 들은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뭐 이게 숫자 많다고 옳고 지금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합니까? 여러 명이 들었습니다. 여러 명이. 아니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저 증인의 저 사정에 대해서는 반사가 됩니다. 그거. 무슨 진상 조사를 해요? 들었는데. 그 문제는 별건이고 그건 별건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 발언권 정지입니다. 발언권 정지. 김태균 대행한테 지금 증인의 정례 중에 역설에 대해서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최수로 의원은. 아니 이미 끝났습니다. 발언권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박민규 위원이 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지금 쟁점은 김태규 증인의 욕설, 막말입니다. 예,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신청을 안 하잖아요.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말했어요. 자, 이분 드리세요. 지금 방문 네? 보좌진한테까지 왜 시비하세요, 간사님? 아니, 제가 잠깐만요. 지금 뒤에 있는 저기 보좌진도 웃고 있는 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기 의원 간의 얘기로 잠깐만요. 가야 돼. 번지지 예, 마세요. 예, 잠깐만 네. 이분 놔두시고요. 보좌진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저쪽 보좌진이 저 째려보고 그랬는데 제가 전달했습니다. 들키지 말고 째려보라고. 이게 마이크 잡고 할 얘기예요? 보좌진 웃고 있어요, 한 분도 지금. 네, 위원장이 근데 얘기하는데 웃고 웃는 있는 것까지 보좌진 저기 있어요. 지금도 웃는데 웃는데요, 웃는 것까지 뭐. 그러지 어떡하겠습니까?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박준건 웃겨서 의원은 가만히 웃는데. 계세요. 의사진행 발언권 없어요, 박준건 의원님. 좀 가만히 제가 계세요. 발언권 저는 손 들고 했어요. 예. 네. 증인이 뒷담 중에 정례를 했는데 한두 번이 쓰러져 있는 와중에 거기다 대놓고 사람 딱 죽이네 뭐? 아니 저자는 잠깐만. 저자라뇨! 뭐야 뭐? 저자를 임마! 이거 이 자식아! 이 자식! 자, 의사진행.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무슨 소리야 새끼야? 의사진행 누구야 발언. 이러냐고 공직자야? 자, 네. 어떤 수식인데? 잠깐만. 이게 뭐야 그게? 아니 의사진행 발언 신청했어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네. 번지지 마십시오. 이분 자, 하십시오. 우리의 말이야. 잠깐만. 제가요 야당 의원님들 좀 절제하시고요. 우리 하시고 지금 김태규 의원이 김태규 대행이 우리 노정면 의원이 듣고 여러 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상 제가 혼잣말로 했는데 들어서 불편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방심이 과장이고 지금 앞서
71년생이고 감기 기운이 박문진 그리고 우리가 박문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박문진에 대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시작하고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문제를 떠나서 아픈 사람을 두고 응급처치를 하는 노정면 의원이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짚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온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정면 의원이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목격자가 있다면 그리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한데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에 준용해서 지금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직전에 그 박문진 직원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순간 호흡 조절이 잘 안 돼서 119를 부르고 그다음에 내과 의사를 불러서 응급처치를 하는 와중에 그 환자에 대한 것을 뒤로 한 채 하고 싶은 막말을 내뱉었던 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권태선 이사장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박문진 부장에 대해서 저는 야당 의원들이 질의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박문진에 대해서. 그래서 쓰러진 박문진 부장에 대해 김태규 대행이 제가 그냥 할까요? 그 욕을? 들은 얘기를? 예, 18 다 죽이네 죽여.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 과방위가 그를 쓰러지게 만든 것처럼 국회를 모욕했다고 하는데 실상 그 부장은 그동안 방통위의 박문진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윤석열 정권이 MBC를 장악하기 위해 박문진을 이잡듯 잡는 과정에서 모든 감사를 받는 실무 담당 직원이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제가 지금 다른 곳에서 취재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야당이 혹시 박문진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하고 방통위 검사감독 등등을 책임진 담당자였던 것이 맞고요. 그동안에 그 일을 책임자로서 쭉 해오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쓰러져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기관장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세요. 하실래요?